品牌华为和赛力斯联手打造的新能源汽车问界 MC， 在山西运城市下线路段不明原因撞上前方洒水车后冒出大火，目击者拍下当下尝试救援的民众打不开车门，只能不断敲打车窗玻璃。我弟弟和我的孩子就烧焦在车上。事发瞬间，一名男子从副驾驶座弹出车外死亡，驾驶和另一名乘客在车门锁死的情况下被烧死。家属质疑车祸当下安全气囊没开，隐藏门把没有弹开，目击者无法开门救人，才导致亲人死亡。更离谱的是，事故发生后，华为客服电话中一字没提车祸的事。车祸已经都发生2-3个小时了，华为这边有给打电话，你知道在干嘛吗？他说问售后体验怎么样。家属还质疑这辆约合台币110万才开3个月的车，遇到障碍物没有触发主动刹停系统。对于这些指控，问界回应会配合调查，提供一切必要数据，还原事故原因。同样是大陆电动车热。Mới đây trong một sự cố chưa rõ nguyên nhân, ngay tại hiện trường các điều tra viên đang hết sức nỗ lực để tìm ra nguyên nhân vụ cháy xe. Nhìn thoáng qua chúng ta thấy hình dáng chiếc xe rất giống một chiếc của hãng tin nào đó. Với khối pin ở dưới gầm đã cháy rụi nhìn không rõ hình dáng. Các điều tra viên vẫn còn đang tiếp tục nghiên cứu, nhưng ta có thể kết luận luôn, chiếc xe này giờ chỉ là đống phế liệu, khả năng sửa chữa và khôi phục bằng không. 중국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자동차를 분노해 찬 얼굴로 망치로 부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화면이 바뀌고 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옆에는 허둥지둥 차량에서 내리는 한 여성.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주차된 전기차 여러 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불이 나고 또 다른 전기차로 불이 번지는 모습. 지금 이 광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장면이 전환되며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무려 4시간째 충전을 기다리는 모습. 카메라는 한 곳을 비추며 주차장을 가득 채운 수백 대의 전기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부족합니다. 차량들은 멈춰 서고 몇몇은 고장 나거나 화재로 파괴됩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의 실상입니다. 카메라는 오토바이로 전환됩니다. 홀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오토바이로 번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화재. 이 광경은 단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소화기조차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며 화재를 진압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소화전도, 하수도도 모든 것이 허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순히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문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답은 중국의 건설 산업, 그리고 그들의 저가 자재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부실 현장입니다. 심하네요. 중국의 건설 산업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나옵니다. 손으로 철근을 휘어버리고 발로 계단을 차니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벽돌 내부가 텅 빈 상태로 흩어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의 주요 건설 기업들은 값싼 자재를 사용해 빠르게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건물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너지는 건물과 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채워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문제가 없어 보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헝다그룹의 파산 소식과 함께 2000여 개의 건설사가 연달아
무너진 뉴스가 나오며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헝다그룹의 파산은 중국 건설 산업 붕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 동안 2,000개 이상의 건설사가 파산했고 그로 인해 멈춰버린 수많은 공사 현장. 중국 정부는 문제를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집을 보여줍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남겨진 이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내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외신과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중국 신도시에서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당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건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하수도, 심지어 소화전까지도 가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릴까요? 중국의 문제는 단순히 건설 산업과 제품의 질 저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체계적인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감춰진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기자회견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수백만 명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주택 매매 계약서를 들고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배경으로는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비춰집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헝다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SNS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삭제되었고 시위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무너지는 도로와 산사태,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공사로 인해 도로와 터널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이어지는 재난이 잇따랐습니다. 몇몇 도로는 개통된 지 몇 달 만에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단어로 모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제조업과 전자 제품의 위기,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역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낮은 품질과 불안정한 설계로 인해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직접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Made in China라는 문구는 이제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부실과 위험을 뜻하는 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라 불렸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더 이상 싸고 좋은 품질을 찾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제조업 신뢰도 하락, 그리고 정부의 불투명한 대처.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멀어지며 더 큰 붕괴를 맞이하게 될까요? 중국의 붕괴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품질, 신뢰, 그리고 시스템의 투명성 없이는 그 어떤 성공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은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품질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친환경 전기차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안정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은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5G 통신망은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실패는 한국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빠른 성장과 단기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면 결국 그 대가는 모든 이가 치르게 됩니다. 한국은 투명한 시스템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이와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지 기술과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로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의 음식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혁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중국이 위기를 맞이하는 동안 한국은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AI, 그리고 스마트 시티.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는 더 밝고 더 신뢰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붕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빠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 신뢰,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걸어가길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